파티클의 내용에서 이 바로 밑에 스폰댐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스폰댐의 표시를 끄게 되면 이 내용이 비활성화 됩니다. 이렇게 보듯이 약간 회색으로 글자 색깔이 옅어졌죠. 자, 플레이 해보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제 추가를 할 건데, 나야가라 탐색, 오른쪽 버튼, 액터 배치를 레벨화 해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월드 아웃라인에서 시퀀스 트랙으로 드래그를 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쓰고 있는 이 버드 PRJ의 트랜스폼 위치가 있잖아요. 그쵸? 650, 30, 150을 시작점이죠. 시작점을 맞춰주는 거. 마이너스 620인데 일단 여기서 맞춰주기로 할게요. 일단 켜놓고 여기서 켜야 이 트랜스폼 디테일이 나와요. 복사하기 다시 끕니다. 끄고 여기다가 위치를 붙여넣기를 해주면 그 위치 가서 붙겠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스포너물로 역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트랜스폼에서 이동한 값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 트랜스폼의 위치 이동 값을 트랜스폼 자체를 복사를 해요. 트랜스폼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여 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위치 값이 이렇게 키가 같이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파티클 시스템과 나야가라 시스템 자체를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카피할 수 있지만 이런 것 FX 시스템의 액티베이트는 따로 해주셔야 돼요. 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 나야가라의 내용이 월드에 배치가 됐을 때 잘 아셔야 되는 게 유형을 보시면 나야가라 액터라고 지정이 됩니다. 이 나야가라 액터 자체가 이제 블루프린트 클래스의 일종인데 2m 같은 경우는 그냥 2m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근데 이거는 나야가라 액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야가라 액터의 안에 나야가라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나야가라 컴포넌트에서 트랙에서 FX 시스템 토글 트랙을 따로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키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야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이 부딪혔을 때, 부딪혔을 때에 여기서 이제 디렉티브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디렉티브 체크를 해주는 거죠.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파티클이 디렉티브 돼서 사라지는 거. 그쵸? 사라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배치는 일단 했고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이 리본 다크를 확인을 해줘야겠죠. 리본 다크. 여기서 잘 볼 수 있게 컬러도 바꿔줘야겠네요. 컬러를 안 바꿔줬네요. 컬러도 0.25, 2.5. 네, 좀 세게 줬네요. 여기서도 세게 줄게요. 여기서도 여기서 5 정도 주겠습니다. 5 정도 주고 컬러도 세게 줄게요. 오파시티 컬러 오파시티도 이렇게 세게. 그리고 아까 잘못 정의한 게 있는데 리본 트레일은 유즈 로컬 스페이스를
꺼줍니다. 리본 트레이는 어차피 그 리본은 그 위치 대상을 따라가서 스폰폰 유닛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리본 자체가. 자, 로컬 스페이스를 꺼주고요. 다시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러면 트레일이 나오죠? 트레일이 나오는데 중간에 한번 끊겼다가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이 루프 듀레이션의 타이밍이죠? 타이밍 2.5잖아요. 그 2.5의 프레임이 지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반복이 되는데, 이걸 늘려볼게요. 네. 늘어나죠. 자, 그리고 얘의 내용은 부딪히자마자 긴 리본이 바로 사라져야 될까요? 남아야 될까요? 그죠? 기존에는 남기게 했으니까 컴플리트로 줘야겠죠. 그죠? 컴플리트로. 부딪히고도 리본이 스르륵 사라질 수 있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리본이 듀레이션 시간이 3초이기 때문에 이 이미터 트랙을 보면 이렇게 얘만 튀어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뭐냐? 얘만 0.5초 더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길이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줄여보고 스테이트의 내용을 보면 2.5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절을 육안으로 드래그해서 조절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시간만큼 이 길이를 좀 짧게 해줄 거예요. 시간만큼. 지금 여기 시작되는 시간이 12프레임에서 180프레임이잖아요. 자, 180 빼기 12는 168프레임이고 60프레임이니까 얘를 60으로 나누면 2.8초기 때문에 0.3초가 오버되고 있었네요. 그쵸? 그러면 반대로 2.5초에다가 할 거니까 150프레임이잖아요. 그쵸? 150프레임 더하기 12는 162프레임에다 놓으면 되겠네요. 자, 162프레임에다가 놓는 거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디액티브도 여기 스냅핑이 되기 때문에 놓기가 편리해요. 자, 2.5초로 줄였고, 그러면 딱 맞춰서 사라지겠죠. 자, 물론 이 경우는, 레벨 시퀀스에서 연출을 한 거잖아요. 그쵸? 스킬 이펙트를 연출을 한 거죠. 실제로 얘가 블루프린트의 기능, 코딩으로 발사체가 돼서 부딪혔을 때 사라지게 하면, 얘 같은 건 듀레이션 시간이 2.5초가 아니라 그냥 무한이 되겠죠. 네, 무한이 되고 사라지게 되겠죠.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는요, 여기서는 보기 위한 연출을 딱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맞춘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트랜스폼에서 위치 부분이, 여기는, 키가 9 형태의 분홍색이고, 세모 형태의 민트색인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그 키 보관 스타일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네모는 그냥 상수고요. 선형은 이렇게 세모로 표시되고, 사용자는 여튼 자동으로 되는 거는 핑크색으로 됩니다. 자, 이건 꺾임이고요. 이렇게 키 보관이 있어요. 이 키 보관의 내용을 여기 그래프 커브 에디트를 눌러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만약에
자동으로 해볼게요. 자동으로 하고, 여기 이제 커브가 생기면 이 탭이 생겨요. 이 시퀀서로 다시 나가보면, 이렇게 핑크색 동그라미 키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선형으로 바꾼 다음에 커브 값을 확인을 해보면 다 세모로 선형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위치 이동이나 아니면 트랜스폼 아니면 뭐 어떤 키가 됐던 간에 키의 그래프의 내용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키 값으로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자동으로 해 놓을게요. 이후에 이 내용을 이제 컨트롤 할 때, 이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발사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됐고요. 발사체는 한번 트레일에 놓고 다 키우고 볼게요. 다 키우고, 자, 이동이 좀 달라졌죠. 늦게 시작해서 슝 가는 걸로. 자, 수정이 많이 필요해 보여요.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 자동으로 줬기 때문에 위치를 이거를 만약에 선형으로 주고 플레이를 하면 네, 운동성이 일정하게 가는 거죠. 일정하게. 자, 그리고 보여지는 형태가 새보다는 이 반원의 형태가 더 잘 보이니까 변형을 시켜줘야겠네요. 여기 실린더에서 값을 많이 약화시키겠습니다. 0.5, 0.3 얘는 좀 더 흐름이 빠르게 1, 2, 5 자, 그리고 X 트레일, X 메쉬의 내용도 뭐였죠? 얘를 더 밝게 해야겠네요. 버드를. 그리고 여기 GPU 스프라이트의 내용도 좀 강렬하게 해줘야겠죠? GPU 스프라이트의 스케일 컬러 오파시티 5만큼 주고 여기서 강도를 5만큼 다 키워주겠습니다. 멀리서도 잘 보여야 되거든요, 얘가. 그리고 이 모양이 지금 동글동글하게 나오는데 모양도 조금 찌그러뜨려서 랜덤하게 나오게 이 정렬 모드를 벨로시티 앵글로 할게요. 얼라인으로. 벨로시티 앵글이 아니라 벨로시티 얼라인으로. 자, 이렇게 동그랗게 납작하게도 나오죠. 자, 여기서 사이즈가 줄어드는 형태의 그래프도 자동 주고 좀 나중에 작아지게 이렇게 주겠습니다. 더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자, 플레이하면 네, 잘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멈춰볼게요. 멈춰보면 이 트레일 내용이 지금 잘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리본 트레일이 좀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리본 트레일이
리본 트레일이 이 메쉬를 위를 덮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리본 트레일 다크에서 리본 렌더를 선택하고 옵션 중에 밑으로 쭉 내려보면 정렬 순서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한번 정의하지 않았지만 어두운 게 밑에 깔려야 되는 정렬의 순서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얘의 정렬 순서는 높을수록 위에 그려지고 낮을수록 밑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나머지가 0이니까 마이너스 1로 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밝은 파란색이 위로 올라오죠. 그렇죠? 자, 이거 히트 타이밍 일단은 얘도 히트 타이밍 없애 볼게요. 얘도 스폰된 끄고 일단 레디만 남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려보면 트레일이 더 많은 걸 위쪽으로 살짝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트레일이 그쵸. 위쪽으로 더 많이 차지하죠. 자, 아래쪽으로 넣어주면 파란색 발광이 더 잘 보이죠. 네. 자, 이거를 조금 더 조절을 해야겠네요. 중간이 X 메쉬가 또 원래대로 하고 크기를 X 메쉬 렌더러에서 스케일을 Y와 Z축을 좀 줄여줍니다. X 메쉬를요. 그리고 보기 편하게 리본 다크를 끌게요. 네. 이것만 봤을 때, 요 부딪히는 타이밍에 디액티브 될 때 잘 나오고 있고요. 딱 사라지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GPU 스프라이트들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GPU 스프라이트는 킬이 아니라 컴플리트 되게 합니다. 컴플리트 되게. 그래서 흩날리는 이 GPU 스프라이트들이 흔적이 남게. 그쵸? 다시 이렇게 흔적이 남게 됐습니다. GPU 스프라이트들이 이 뷰에서 조금 더 잘 보이게 조금만 높여줄게요. 10 칼라 높여주고 사이즈가 6. 네. 이 뷰에서도 이제 잘 보이죠? 조금 줄일까요? 6, 5. 하였으니까 5. 자, 다시 이제 잘 보이네요. 다시 리본 트레이를 키우고 이번에는 또 다른 리본인 리본 01번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사하기 붙여넣기 하고 이름도 똑같이 리본 01번 리본 렌더러에 들어가는 재질을 넣어주고요.
리본 컬러를 얘는 이제 얘보다는 좀 진하게 보이게 2배의 스케일 컬러의 내용도 조금 그대로 두고 오파시티를 5로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니셜라이즈의 리본 사이즈를 얘는 좀 더 크게 125만큼 크기. 그리고 다이나믹 파라미터 얘는 2 스피드가 더 빨랐네요. 예. 지금 솔로잉을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네, 저렇게 라인 형태로 길게 남네요. 라인 형태로. 그쵸? 지금은 보라색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늘색 느낌을 많이 살려주겠습니다. 더블 클릭이 잘 안 돼요. 0, 1호.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사라질 때는 이렇게. 네, 하늘색이 더 잘 보이게 앞에 하늘색에서 보라색으로 가는데 얘도 하늘색이 더 잘 보이게. 음, 10배 정도 줘볼게요. 네, 완전 하늘색으로 나오네요. 10배 정도 줬더니 그쵸, 완전 하늘색. 너무 진하니까 다시 1, 5였으니까 이 10으로 2배 정도만 올려서. 너무 세면 이제 그 뒷부분이 다 안 보이니까 적절히 넣어서 둘 다 섞일 수 있게 넣는 거죠. 이 정도에서 자, 리본 솔링 풀고 리본 2개만 이렇게 볼게요. 나머지를 비활성화해서 이렇게, 네, 2개의 리본만 보는 거죠. 그리고 렌더러에서 얘는 얘보다 위에 올라오게. 그렇죠? 0.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0인 거죠. 네. 그리고 2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네, 둘 다 그 위에 있는 게 적당히 알파가 있어서 위쪽에서 적절히 섞이죠. 자, 시간을 다크는 둘 다 시간 짧게 할 거예요. 시간을 다크는 1, 얘 리본 01번이 1.2초로 0.2초 정도 더 길게 해주는 거죠. 그래야 길이가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네, 길게 여운이 남아요. 01번이 덜 진하니까, 네, 빈 곳이 알파가 이렇게 섞여서 보이죠. 자, 이제는 다 켜주고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을 이제 앞쪽으로 맞추면 되겠죠? 이 발사체가 꽂히는 지점에 히트와 MI도 꽂히는 지점에
자, 히트에 맞춰서 히트 히트 2패치의 타이밍도 맞춰줘야겠죠? 히트 내용도 똑같이 파티클을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닫고, 자, 이 녀석을 복제 PRJ 히트로 나야가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열겠습니다. 닫고요. 자, 히트에서 전 필요한 건 이런 플래시뱅, 더스트, 라이트가 있겠네요. 자, 먼저 메쉬 말고요. 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앞쪽으로 좀 당길게요. 플래시랑. 자, 솔랭 봐서 이 되는 부분, 라이트가 되는 부분도 한번 번쩍 이게 할 거거든요. 이 플래시처럼. 이 플래시를 활용해서 라이트 렌더러를 옮길게요. 그냥 옮길 때는 이렇게 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옮겨지지만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그쵸? 옮겨지지 않아요. 여기서 라이트 렌더러 하고 문제가 되는 거는 CPU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얘는 음, 지울게요. 지우고 이 플래시가 되는 녀석에 한번 번쩍거리게. 그쵸? 다시 플레이. 이렇게. 시간은 좀 길게 해줄게요. 다이렉트 셋으로 1초. 네, 길게 해주고. 자, 새로 했기 때문에 역제곱 감색 꺼주고요. 그리고 알파 스케일 밝기. 그러니까 요거의 알파를 따라간다는 거죠. 오퍼시티를. 그리고 레디어스 스케일 크게 해줍니다. 10, 10. 디폴트 익스퍼넌트. 라이트 지수도 10으로 해주는 거죠. 자, 탐색. 얘는 뭐죠? 웨이브. 레디가 여기 있네요. 지우고. 배치. 보다시피, 예,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히트 되는 부분에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얘도 선택을 해서 드래그하고, 여기 PRJ 밑에다가 PRJ 히트 바로 넣겠습니다. PRJ 히트를 넣어주고, 얘의 위치도 얘를 참조해야 되니까 일단 킵니다. 앞에서 위치 복사, 여기다가 위치 붙여넣기. 그 위치에 놓고요. 다시 얘는 숨기고, 숨기기 전에 타이밍을 알아야겠죠? 얘도 타이밍이 지금 여기인데, 얘랑 상관없겠네요. 자, 스폰 숨기고,
얘 타이밍이 여기 와야 되니까 먼저 스포노멀로 바꿔야겠죠. 번개 표시로 컬러로 변환한 다음에 변환된 이후에 여기 있잖아요. 히트 타이밍 여기 위에 요 타이밍이니까 요 타이밍에 맞춰서 나오면 되죠. 근데 방법적으로는 하나 더 있는데 나이아가라 컴포넌트를 열어두고서 트랙에서 시스템 토글을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로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에 어울려요. 부딪히고 난 다음에 컴플리트,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이 여운이 남아서 보여주는 경우에는 디액티베이트를 하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 히트가 시작되는 경우 있잖아요. 남기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작하는 경우는 이 방법도 있지만 액티베이트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지우고 여기 기본적인 스폰을 체크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자 키를 주고 스폰되지 않음 그리고 스폰됨 이거를 키로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스폰되지 않음을 주면 여기서 나오지 않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안 나오다가 부딪힐 때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히트 같은 경우에는 히트가 부딪혀서 시작될 타이밍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발사체가 유지되다가 중간에 스폰댐이 꺼지게 되면 이펙트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뭔가 파티클 스프라이트나 트레일의 흔적을 남기려면 디액티베이트로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 거죠.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로. 자, 이렇게 그냥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 시퀀서에 들어가는 이 트랙의 컨텐츠를 그냥 껐다 켰다 하는, 꺼졌다가 이때 켜주는 방식으로 해도 무관하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타이밍을 일단 맞췄으니까 나머지를 또 꾸며주죠. 자, 솔로잉 풀고 얘를 바로 복사를 해서 앞에다가 좀 어두운 걸 깔아줘야죠. 블랙을. 자, 블랙을 깔아주는데 얘는 라이트가 필요 없고요. 그쵸? 라이트가 필요 없고 그냥 지우고 검은색을 표현하면 되니까 얘는 컬러를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대신 크기를 많이 키워줍니다. 그리고 스케일 컬러에서 이제 알파 시간의 흐름 따라 이제 줄어드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를 딱히 이제 컬러 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RGB and 알파로 이렇게 분리되는 severally RGB랑 알파를 각각 따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얘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0, 0, 0 주고요. 그리고 여기를 플롯 프롬 커브로 1에서 0으로 줄어드는 형태로 주는 거죠. 네, 얘만 솔로 볼까요? 아, 이렇게 얘 두 개만 키울게요. 두 개만 키울 때는 여기서 이제 트랙에서 해도 편합니다. 블랙하고 뭐였죠? 나머지는 끄고 블랙하고 플래시였죠. 자, 블랙하고 플래시만 지금 이렇게 놔뒀는데 이렇게 보이죠? 아, 얘도 켜졌네요. GPU도 닫고 이번하고 이렇게 지금 블랙이 나오고 있는데 블랙이 위에서 보이잖아요. 자, 블랙만 볼게요. 먼저 블랙의 농도를 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올리려면 알파를 올리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편하게도 스케일 커브가 있어요. 이 커브에다가 스케일을 곱해주는 거예요. 2배 정도 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농도가 진해지겠죠? 자, 이렇게
다시 켜주겠습니다. 플래시랑. 자, 플래시랑 켜주고, 켜줘야 되는데, 네. 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플래시랑 블랙을 놨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쵸? 블랙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렌더러에서 소팅의 순서를, 정렬 순서를 아래쪽에 놓는 거예요. 낮은 수가 아래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뒤쪽에 이제 배치가 되죠. 지금 뒤쪽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시간을 조금 줄여 볼게요. 0.5초. 자, 자, 보이시죠? 검은색이 뒤에 배치됐잖아요. 소팅 순서에 따라서, 정렬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아까 먼저 했던 리본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투명도가 듬성듬성 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섞여도 어떤 게 위에 있는지 잘 몰랐지만 이거를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렬 순서의 내용을 작은 수와 큰 수로 나눠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GPU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리본은 필요 없어서 리본을 지울게요. 지우고 GPU만 일단 켜준 다음에 GPU가 이제 터져 나가는 히트에서 터져 나가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미터 업데이트에서 듀레이션 시간 짧게 줄 거고, 얘가 플래시가 터진 다음에 살짝 0.1초 이후에 터지게 0.1초 딜레이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폰 레이트의 이제 카운트 수를 여기서 스폰 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스폰 버스트로 한 번에 뿌려주겠습니다. 스폰 버스트로. 자, 스폰 레이트는 지워주고, 스폰 버스트를 50개 정도 줄까요? 네, 50개. 그리고 시간을 짧게 0.3초에서 1초. 얘는 이제 10만큼 또 크게 주고요. 빛나야 되니까. 어, 자, 그리고 스피어 레디우스를 플럭 프롬 커브로 줘서 시간이 흐를수록 범위가 넓게 퍼지는 형태로 넣어주겠습니다. 첫 시작은 10에서 500 정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로 넣어주고, 이 형태는 파티클 스폰에선 한 번 시작 지점이 여기서 이제 입력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커브 인덱스의 기준축 정보가 노멀라이즈 에이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파티클 업데이트로 내려줍니다. 파티클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흐름에 따라, 라이프 타임 총 길이에 따라 이렇게 흐름에 따라 올라가게 넣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스케일 컬러의 컬러 내용을 여기 알파 값을 1로 주고요. 그리고 요거 커브 값의 수치를 많이 높여주는 거죠. 10, 100, 500 이렇게 높여주고, 끝날 때는 보라색이 되게 20, 0, 50으로 놓고 이 위치를 좀 앞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0.7초로. 자, 그리고 스케일 스프라이트를 조금 내릴게요. 아래로. 제일 아래로 내리고. 자, 스케일 스프라이트는 이게 퍼지는 방향으로 삐쭉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건데, 먼저 컬 노이즈는 끌 거예요.
컬러 이제 끄고요. 그리고 스케일 스프라이트 사이즈에 보면은 이게 지금 유니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브를 논 유니폼 커브로 바꾸고 XY축을 따로따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X축은 이걸 누르면 X축만 볼 수 있습니다. Y축 이렇게 꽂으면 다시 볼 수 있고요. 자, X축 시작도 1. 그냥 1이 유지되는 거고, Y축이, 자, 이렇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높은 값을 주는 거죠. 쭉 찢어지게. 많이 줘볼 거예요. 100. 그럼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 쭉 찢어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자, 보관값을 0.3초 정도에 주고, 사용자, 사용자. 이렇게 주고, 여기서 쭉 내려서 이 값이 10, 예, 10 정도 올 수 있게. 그리고 보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나갈 때, 이렇게 퍼지겠죠? 자, 일단 이렇게 주고, 포인트 포스 퍼져나가는 형태. 드래그는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포인트 포스를 만진 다음에 수정을 해줄게요. 자, 미니멈을 2000에서 맥시멈을 10,000. 굉장히 많이 퍼지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3일. 그리고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유니폼에서 얘도 논 유니폼으로 주고, 여기서 랜덤을 주겠습니다. 랜덤 레인지 벡터 1, 2, 2, 2 이렇게. 네. 되게 작게 보이죠 이제? 이렇게 퍼진 형태를 주는데 이 퍼지는 형태가 한 축에서 받아서 퍼지는 형태로 될 수 있게 스피어 로케이션에서 여기 디스트리뷰션 분사값의 헤미스페어 반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이 X축 정방향이 선택이 되죠. 보시죠? 이쪽에 구 형태의 영역은 없어지고요. 이렇게 터지는 거죠. 아, 여기서 이제 그 첫 시작, 벌어지는 첫 시작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만큼 주면 처음부터 이만큼 살짝 벌어진 형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 내용을 보고, 자, 이 히트 PRJ에 네, 나오는데, 선택을 풀고 봐야겠죠? 네. 되게 흐미하게 멀리서 보기 때문에 카메라로 보면 더 안 보일 거야, 아마. 네. 더 안 보이죠? 카메라가 좀 이동이 됐네요.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그래도 히트 느낌이 나게 컬러와 사이즈를 키워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다시 올려주고, 컬러의 기본값도 많이 올려주겠습니다. 어우, 지금은 뭐 너무 잘 보이죠? 2배 정도 줄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시작을 100에서 50만큼 줄여주겠습니다. 자, 드래그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조금 더 빨리 멈추게 하려면 스피어 로케이션에서 마지막 순간을 좀 앞으로 당기면 마지막에 멈춰 있는 형태로 잔상이 남게 되죠. 파티클 스프라이트가. 그리고 드래그를 어, 멈추지 않게 1로 낮춰줍니다. 드래그를 넣지 않으면 계속 움직일 테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넣지 않고 보면 네, 저런 형태가 되죠. 드래그 1 정도 넣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GPU 스프라이트 흡사하기 붙여넣기. 얘는 GPU 203 이미터 스폰 업데이트는 딜레이 빼고요. 0.5 그리고 스폰 버스트 숫자는 500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에서 색깔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0.5에서 2초 사이 랜덤은 2에서 7 자, 여기서 해당하는 스프라이트 로테이션 모드도 랜덤으로 놓고요.